손자병법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또 손자병법 13개 챕터 중에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라 함은 결국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13번째 편에 보면은 바로 그 편 제목이 용간편입니다. 그러니까 쓸용자의 사이간자, 즉 간첩운용론이에요. 어떻게 정보원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의사결정의 기본 자료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그 정보원을 5가지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향간, 마을 향자, 간첩 간자. 즉 나와 같은 동양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깊이는 그렇게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상대방에 대한 개요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요. 두 번째 정보원은 바로 이 내간입니다. 안내자, 사이간자.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깊은 핵심 관료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획득하는데 결국은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정보는 가장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쓰이는 그런 정보로 모아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정보원의 종류가 바로 이 반간입니다. 거꾸로 반자. 적의 간첩을 거꾸로 이용해서 결국은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물어오든 아니면 역정보를 흘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사간입니다. 죽을 사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오판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생간입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바로 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북한에 가면 난파 간첩 같은 거죠. 자, 이렇듯 손자병법은 사실 전체적인 6,600글자 중에 싸우라는 얘기는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싸울 거고 어떻게 준비할 거고 어떻게 그 전쟁의 의사결정을 먼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손자병법적 화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허와 실을 정확히 읽어내야 된다. 이게 6번째 편 제목입니다. 허실편이죠. 상대방의 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의 실은 뭔지 그래서 이 허와 실만 잘 읽어내면 상대방보다 엄청난 강한 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10명이 있고 내가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중에 가장 허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허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명을 하나로 뭉쳐서 상대방의 가장 허한 것으로 치고 들어가면 10대 10이 아니라 10대 1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전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허실의 묘미인 거예요. 왜 그 구멍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도 하다 보면 어떤 놈이 구멍이다 하면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구멍을 정확히 읽어내는 거냐 못 내는 거냐. 그러려면 상대방 전체 어쨌든 인원들에 대한 충분한 전력 비교나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허실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실을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4가지 허실 판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지, 두 번째는 작지, 세 번째는 형지, 네 번째는 각지입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허실이 뭔지를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득실, 이번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 무엇을 얻을지 잃을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지입니다. 작이라고 하는 건 왜 찔러본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데 찔러보면 안 들어가면 그건 딱딱한 것이고 그리고 푹 들어가는 건 익은 것이죠. 그래야 손자병법 그래요. 작지 찔러봐라. 그리하여 동정의 이치, 상대방이 어떨 때 움직이고 어떨 때 고요한지 그 원리를 파악해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움직이고 어떨 때 안 움직이고 이 동정의 이치를 파악해내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허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형지입니다. 형은 어떤 모션을 취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통해서 그 모션을 통해서 지금 이번이 전쟁이 살 전쟁인지 죽을 전쟁인지 내가 죽을 땅인지 살 땅인지 그 형을 통해서 정확히 분석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뿔각자, 각지입니다. 아까 찔러보라는 얘기랑 비슷한데 머리를 한번 뒤밀어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유여
충분히 어디가 남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분석해내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허실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지, 그리고 작지, 그리고 형지, 그리고 각지. 그러니까 찔러봐라, 들이밀어봐라, 모션을 취해봐라, 그리고 분석해봐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얻을 게 뭔지, 잃을 게 뭔지, 어떨 때 움직이는지, 어떨 때 정말 안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죽을 땅인지 살 땅인지 뭐 이런 정확한 허실에 대한 분석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시계편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승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승부를 아는 자가 진정 고수라는 거예요. 싸워보고 이기는 건 그거는 하수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승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사당부터 합니다. 사당. 그러니까 조상님이 있는 사당에 가서 철저한 의사결정회의를 해요. 그걸 우리는 묘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당묘자에 계산할 산자. 그러니까 조상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조상님 앞에 가장 엄숙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서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회의를 짜는 거죠. 그 묘산을 해서 승산이란 말이 거기 나옵니다. 이길 계산이 많이 나오면 치는 거죠. 이길 계산이 안 나오면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계산이 아예 없는 무산이 있어요. 무산. 그러니까 다산, 소산, 무산 이렇게 나오는데 사당에 가서 전략회의를 해서 허실을 분석하고 이길 계산이 많이 나오는 걸 마늘 따자 계산할 다자 다산이라 부르고 이길 확률이 적다는 건 소산이라고 부르고 이길 확률이 아예 없는 건 무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산, 소산, 무산으로 분류했을까요? 예. 이길 계산이 안 나온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산에서 소산으로, 소산에서 다산으로 확률을 계속 높여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략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점인지 그때 나오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충분한 안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2차 관직헌대 써있자 2차자 이러한 충분한 계산과 허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지, 전쟁이란 프로젝트를 바라보건대 승부라 이길지 질지 볼견자 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하기 전에 승부가 바로 내 눈에 보인다.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이 결코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그리고 충분한 정보, 허실에 대한 안목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핵심을 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앞으로 몇 단계 뒤에 일어날 승부의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이 29살 청년 장군이 쓴 손자병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신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희망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바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철저한 분석 그리고 철저한 이 타진만이 진정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장군이 될 것이다. 손자가 얘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화두입니다.